한서준 낡고 해진 작업복을 걸친 채 거리를 거닐었다. 그의 손에는 찌그러진 페트병과 박스가 가득 담긴 커다란 자루가 들려 있었다. 언뜻 보면 그저 폐지를 줍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은 지성을 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오염된 담배꽁초나 끈적이는 음료수 자국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정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목적지를 향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리를 가득 메운 화려한 건물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은 이질적이었으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마침내 그의 발걸음은 더 임페리얼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다. 웅장한 대리석 기둥과 황금빛 장식, 그리고 정문을 지키고 선 제복을 갖춰 입은 직원들의 모습은 그가 속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임을 보여주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한서준의 행동은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시선들을 무시한 채 당당하게 한 발짝 내디뎠다. 내부로 들어선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여행자 같았다. 정중하게 다가온 직원은 그를 막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여기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복장 규정에 맞지 않으십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으나 그의 눈에는 명백한 경계심과 냉담함이 서려 있었다. 한서준은 조용히 자신의 손에 든 자루를 내려놓았다. 그가 품에서 꺼낸 것은 구겨진 영수증이었다. 그는 그 영수증을 직원에게 내밀며 예약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 영수증을 받아들었다. 영수증을 확인한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영수증은 분명 어제의 예약 내역을 보여주고 있었고 예약자 이름은 박성민이었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차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매니저가 거만한 태도로 다가왔다. 그는 한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가 동네 국밥집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이 매니저는 한서준의 모습이 레스토랑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한서준은 이 매니저의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이 매니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이 이 레스토랑의 책임자입니까? 한서준의 차분한 질문에 이 매니저는 코웃음을 쳤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장 여기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이 매니저는 옆에 서 있던 보안 직원을 향해 턱짓을 했다. 보안 직원은 거구의 몸으로 한서준에게 다가왔다. 이 매니저는 이미 그를 쓰레기 취급하며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내가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한서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이 매니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람 좀 보게. 감히 이런 곳에서 함부로 짓거리는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나가. 이 매니저의 명령에 보안 직원이 한서준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때 한서준은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메인 요리에 쓰인 트러플은 싸구려였다. 냄새는 인공적인 향이었고 맛은 흙냄새조차 나지 않았어. 그리고 푸아그라는 보관 상태가 엉망이었고 캐비아는 염장 기술이 형편없었다. 한서준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적에 이 매니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크게 떴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한서준은 미동도 없이 그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들의 요리는
껍데기만 화려한 쓰레기다. 진짜 맛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남은 것은 허울뿐인 값비싼 재료와 오만함 뿐이군. 이런 레스토랑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한서준의 이 한마디는 레스토랑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보안 직원의 손이 그의 팔에 닿는 순간 그는 자루를 든 채로 꼿꼿이 걸어 나갔다. 뒤돌아 나가는 한서준의 뒷모습을 보며 이 매니저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한서준의 말은 단순히 요리에 대한 비판을 넘어 레스토랑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부패와 위선을 꿰뚫어 본 것이었다. 그 순간 한서준은 그저 폐지를 줍는 사람이 아니라 감히 레스토랑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미지의 존재로 느껴졌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다. 바로 JI용 그룹의 총수인 윤지수였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VIP룸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느 임피리얼의 지속적인 적자와 명성 추락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직접 현장을 시찰하러 온 참이었다. 그녀는 한서준의 외모만으로 그를 무시하고 쫓아내는 이 매니저의 행동에 이미 깊은 실망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준이 내뱉은 겉으로 보기에는 근거 없는 비난이 그녀의 귀에 정확히 밝혔다. 싸구려, 트러플, 보관이 엉망인 푸아그라, 형편없는 캐비아.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이 매니저의 당황한 표정과 그 후에 이어진 그의 격앙된 반응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윤지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VIP룸을 나섰다. 그녀는 직접 이 매니저에게 다가가 방금 그 사람이 누구였죠? 라고 물었다. 이 매니저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진 채였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그의 대답에 윤지수는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조사하세요. 그리고 그가 말한 재료들의 납품 내역과 현재 보관 상태를 즉시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하세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그녀의 명령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 매니저는 윤지수의 싸늘한 명령에 숨이 멎는 듯 했다. 윤지수는 그녀의 비서에게 방금 나간 그 남자를 추적하세요. 그리고 그 남자의 행동과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나에게는 이 레스토랑을 살릴 단 하나의 희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서준이 던지고 간 의미심장한 말들을 되새기며 그가 단순히 미친 사람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와 5성급 레스토랑의 부패한 진실이 어떤 연관이 있을지 모르는 운명의 실타래를 직감적으로 쥐게 되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의 사업과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디 임피리얼 레스토랑에 소란스러운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윤지수는 VIP룸의 창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한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낡은 옷차림의 남자를 쫓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가 남긴 날카로운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싸구려 트러플, 보관이 엉망인 푸아그라, 형편없는 캐비아. 그녀는 기업의 총수로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상대해 왔지만 그 어떤 전문가도 저렇게 단두어 마디만으로 핵심을 꿰뚫는 이는 없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폐지 수거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에게는 어떤 숨겨진 능력 또는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비서는 이미 그녀의 지시에 따라 한서준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즈니스 제국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특히 제2용 그룹의 FB 사업부는 오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더 임페리얼이 있었다. 레스토랑은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었고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윤지수는 수많은 전문가와 컨설턴트를 고용해 원인을 분석했지만 모두 돌아오는 대답은 시장 변화나 경쟁 심화 같은 피상적인 이유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진짜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 겉만 번지르르한 오만함과 재료비, 횡령 같은 더 깊은 부패가 원인임을 그날 밤 그녀는 비서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한서준이라는 남자가 최근 몇 년간 특이한 경로로 도시의 외곽을 떠돌며 폐지를 수집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은 매우 불규칙했으나 특정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주변을 맴돌았다는 기묘한 사실이 포착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과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한 흔적들. 이 보고서는 윤지수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폐지 수거인이 아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그를 직접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직접 차를 몰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한서준의 거주지로 향했다. 그녀의 차는 도시의 화려한 도로를 벗어나 낡고 비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퀴퀴한 냄새와 쌓여있는 재활용품 더미들 사이로 그녀는 한서준을 발견했다. 그는 찢어진 천막 아래 간이 의자에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작은 냄비와 휴대용 버너였다. 그는 주변에서 얻은 듯한 야채, 조각과 밥알을 섞어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5성급 셰프에게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섬세함과 숙련도가 엿보였다. 윤지수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한서준은 그녀의 접근을 눈치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보지 않았다. 그는 냄비 속의 요리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한서준 씨, 맞으시죠? 윤지수의 목소리는 이질적인 공간 속에서 울렸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날카로웠지만 거기에는 경계심이나 적대감은 없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윤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어제 더 임페리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왔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도움이요? 나는 폐지를 줍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런 도움은 줄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말에는 냉소적인 체념이 묻어 있었다. 윤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어제 말한 그 요리들의 문제점을 내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더 임페리얼은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만 남아 있었고 그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비범한 미각은 단순한 미식가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윤지수의 말에 한서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신, 그 단어는 그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냄비 속의 요리에 집중했다. 당신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한서준의 날카로운 지적에 윤지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입니다. JI형 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패한 내부 세력들을 뿌리 뽑으려면 당신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말한 그 문제점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내가 보기에 더 임페리얼은 단순히 재료를 속이는 수준을 넘어 거대한 부패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고리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한서준은 그녀의 솔직함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작은 그릇에 자신이 만든 요리를 담아 윤지수에게 건넸다. 먹어보십시오. 별것 아니지만 윤지수는 망설임 없이
그 그릇을 받아들었다. 요리는 간단한 야채 볶음밥이었지만 윤지수는 한 입 먹는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각 재료의 신선함과 풍미가 완벽하게 살아있었고 조리된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한 식감을 선사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먹었던 어떤 5성급 요리보다도 깊은 맛과 감동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한서준이 말한 신성한 미각이 허풍이 아님을 깨달았다. 윤지수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죠? 그리고 왜 더 임페리얼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한서준은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임페리얼의 부패는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윤지수는 그에게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했다.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세요. 그것은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한서준은 윤지수의 눈에서 단순한 사업적 제안을 넘어선 어떤 진정성과 열망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내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나는 제2용 그룹의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한 전권을 가집니다. 둘째, 나는 당신에게 내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특히 더 임페리얼의 납품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원합니다. 셋째, 나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야 합니다. 윤지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파트너가 되는 건가요?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서준은 다시 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파트너, 글쎄요. 지금은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나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윤지수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사업적 위기를 해결해 줄 유일한 열쇠이자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존재였다. 그녀는 그와의 위험한 동맹이 단순히 비즈니스 문제를 넘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거대한 서막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묘한 매혹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서준은 낡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윤지수는 그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풍기는 흙먼지 냄새조차도 이제는 특별한 향처럼 느껴졌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한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사무실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당신이 직접 가지고 이곳으로 오세요. 나는 당분간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윤지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윤지수는 비서와 함께 한서준의 은신처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더 임페리얼의 지난 5년간의 모든 납품 계약서와 재무 보고서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낡은 천막 아래 그녀는 한서준과 마주 앉았다. 주변에는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마치 최고급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지하고 엄숙했다. 한서준은 서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담긴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은 빠른 속도로 모든 글자들을 훑어내려갔다. 그가 서류들을 읽는 속도는 보통 사람이 한 페이지를 읽는 시간보다 훨씬 빨랐다. 그는 필요한 정보만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었다. 한서준은 며칠 동안 그 서류들을 밤낮으로 분석했다. 그는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 재무보고서의 미묘한 숫자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다. 윤지수는 그의 옆에서 기다리며 그가 무엇을 하는지 조용히 관찰했다. 그는 가끔씩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공급업체는 왜 갑자기 단가가 3배나 뛰었습니까? 이 재료는 왜 실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의 질문들은 윤지수가 놓치고 있었던 핵심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윤지수는 그가 단순히 미각의 신이 아니라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를 가진 천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의 깊은 통찰력과 차분한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느 날 한서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더 임페리얼의 부패는 단순한 횡령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카르텔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납품 계약들은 강 부장이라는 인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식자재 공급업체와 거래하지만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재료비를 부풀리고 뒷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윤지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강 부장이 회사의 충실한 직원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서준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말을 이었다. 그들은 당신의 눈을 속이기 위해 완벽한 서류 조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이 재료들의 상태를 확인한 순간 그들의 완벽한 위장은 허술한 종이장처럼 무너졌습니다. 한서준은 윤지수를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는 더 임페리얼의 주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강 부장과 그의 일당들이 조작한 재료들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흔들린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의 말은 윤지수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본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윤지수는 자신의 비서를 불러 강 부장의 모든 행적을 비밀리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한서준의 말이 옳다고 믿었고 이제는 자신의 사업을 넘어 회사의 미래를 건 도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한서준의 숨겨진 과거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는 과거에 어떤 거대한 미식 그룹에서 일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 그룹이 한순간에 파산하면서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폐지를 줍는 삶을 선택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복수를 하기 위해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고결한 목적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수는 한서준과 함께 더 임페리얼로 향했다. 한서준은 여전히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전날 그를 쫓아냈던 이 매니저와 강 부장이 그를 마주했다. 그들은 한서준이 윤지수와 함께 온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매니저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윤지수에게 물었다. 총수님, 이 사람은 대체. 윤지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말을 끊었다. 오늘부터 이분은 더 임페리얼의 임시 컨설턴트입니다. 모든 주방 업무는
이분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세요. 특히 강 부장, 당신은 이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명령입니다. 강 부장은 윤지수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서준을 비웃으며 이런 패지 줍는 사람에게 우리 주방을 맡기다니 총수님께서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서준은 그의 도발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강 부장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당신의 요리를 맛보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를 검증하러 온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강 부장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강 부장은 한서준의 도발에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한서준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한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커넥션과 철옹성 같은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윤지수가 단순한 충동적인 감정으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고 곧 이 남자의 실체가 드러나면 윤지수 스스로가 그를 내쫓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 남자를 완벽하게 굴복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서준과 강 부장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의 대결은 더 임페리얼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불꽃으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서준은 더 임페리얼의 주방으로 들어섰다. 셰프들이 그의 낡은 작업복과 허름한 행색을 보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무시하는 듯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강 부장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며 팔짱을 낀 채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윤지수가 데려온 이 남자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시험하고 싶었다. 한서준은 그들의 싸늘한 시선과 경멸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주방의 모든 구석을 스캔하듯 훑고 있었다. 식재료 보관 상태, 조리 도구의 청결도, 그리고 셰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강 부장은 한서준의 침묵에 오만하게 말을 걸었다. 이봐, 폐지 줍는 분. 우리 주방은 당신이 길거리에서 주워온 재료로 만드는 잡탕 요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만을 사용하지. 그의 말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준은 조용히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주방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오래된 식재료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포장된 육류와 야채들을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았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러웠지만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가 집어든 것은 오마하 스테이크용 최상급 와규와 자연산 송이버섯이라고 표기된 박스였다. 한서준은 강 부장에게 그 재료들을 내밀며 말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최고의 재료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 부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저건 최고급 식자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싸게 공수해 왔는지 모릅니까? 한서준은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와규는 등급이 한참 떨어집니다. 지방의 마블링은 인위적으로 주입된 것이고 고기의 색깔은 신선도를 잃고 변색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 송이버섯은 중국산입니다. 향은 인공 향료를 입혔고 갓단 것처럼 보이려고 흙을 일부러 묻힌 흔적이 있군요. 한서준의 정확한 지적에 강 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주방의 모든 셰프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 셰프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강 부장님, 저희도 며칠 전부터 재료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 부장은 그 셰프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협박하려 했지만 한서준은 이미 다음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주방 한쪽에 쌓여 있던 낡은 재료 상자들에서 몇 가지를 더 꺼냈다. 이곳의 재료들은 모두 원산지나 등급을 위조한 것들입니다. 당신들의 명품 요리가 왜 손님들에게 외면받고 있는지 이제 알겠군요. 한서준은 그 자리에서 직접 간단한 요리를 하나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주방 셰프들을 향해 명령했다. 가장 저렴한 재료들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요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절대 나의 지시를 어기지 마라. 셰프들은 당황했지만 한서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에 압도당해 그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오마하 와규 대신 일반 한우 채끝살을, 송이버섯 대신 시장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팽이버섯을 사용했다. 그는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조리법을 선택했다. 그는 셰프들에게 불의 강도, 조리 시간, 재료를 썰어내는 각도까지 세심하게 지시했다. 그들이 요리를 하는 동안 강 부장은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한서준이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한들 값싼 재료로 고급 요리의 맛을 흉내낼 수는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곧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한서준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요리가 완성되자 주방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다. 셰프들은 자신이 만든 요리가 이렇게까지 깊은 풍미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요리는 겉모습은 평범했으나 그 안에는 재료와 요리사의 혼이 담겨 있는 듯했다. 한서준은 완성된 요리를 접시에 담아 강 부장 앞에 놓았다. 맛보십시오. 이게 진정한 요리입니다. 강 부장은 굳은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맛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했다. 그는 한서준이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요리는 미각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는 한서준이 자신들의 부패를 폭로하려는 의도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비평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위협적인 존재였다. 강 부장은 이를 갈며 윤지수에게 다가갔다. 총수님, 저 남자를 주방에서 내보내십시오. 저자는 우리의 명성을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윤지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그에게 반박할 수 없다면 내 명령에 따르세요. 만약 그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직접 그보다 더 나은 요리를 만들어 보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 부장. 윤지수의 차가운 반문에 강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강 부장은 물러나지 않고 한서준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준의 과거를 파헤쳐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고 동시에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려 했다. 한서준과 강 부장의 대결은 이제 단순히 주방의 권위를 넘어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강 부장은 한서준의 등 뒤로 차가운 분노를 뿜어냈다. 그는 한서준이 주방에서 내린 지시와 그 결과물에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한서준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남자를 단순한 실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사업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외부 납품업체 대표인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김 사장, 본사에서 이상한 놈이 주방에 들어와서 우리 거래를 캐고 다닙니다. 그 자식 단순한 놈이 아니야. 손봐줘야겠어. 한편 한서준은 강 부장의 위협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주방 셰프들의 도움을 받아 더 임페리얼의 식자재 공급망을 꼼꼼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부의 기록과 실제 재료의 품질을 비교하며 강 부장이 관리하는 납품업체들이 모두 가짜 서류를 통해 부풀려진 가격으로 재료를 공급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특히 송이버섯과 와규의 납품 기록에 집중했다. 이 송이버섯은 중국 운남성에서 왔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종은 북한에서만 자라는 특이한 종입니다. 그리고 이 와규는 오마하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호주산 젖소의 육질을 인공적으로 조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서준의 정확한 분석은 윤지수를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윤지수에게 직접 공급업체를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윤지수는 한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신분을 숨긴 채 강 부장의 납품업체 중 하나인 태성식품의 물류창고를 찾았다. 윤지수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깨끗한 물류창고의 모습에 안도했지만 한서준은 그녀를 이끌고 창고의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제대로 된 냉장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식재료들이 쌓여 있었다. 한서준은 그중 곰팡이가 피어 있는 치즈와 변색된 육류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더 임페리얼에 납품되는 재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들은 신선한 재료를 소량 들여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실제로는 이런 쓰레기들을 납품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윤지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한서준은 그런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증거를 모으도록 도왔다. 그들은 물류 창고에 사진을 찍고 변질된 식재료들을 수거하여 증거로 확보했다. 한서준은 이 모든 과정에서 마치 사냥꾼처럼 날카로운 눈빛과 신중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부패를 파헤쳐 온 사람 같았다. 윤지수는 그에게서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어떤 강한 신념과 정의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점점 더 깊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물류창고를 떠나려는 순간 강 부장의 지시를 받은 김 사장이 나타났다. 김 사장은 윤지수와 한서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당신들이 여기 왜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그는 분노에 차서 그들에게 다가왔다. 한서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김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판매하는 재료들이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더러운 사업은 오늘부로 끝날 겁니다. 그의 말에 김 사장은 비웃으며 이런 놈이 감히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김 사장의 부하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상황은 순식간에 위험해졌다. 윤지수는 긴장하며 한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서준은 침착했다. 총수님, 이 사진들을 경찰에게 보내십시오. 당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모든 부패를 폭로하십시오. 한서준의 예상치 못한 명령에 윤지수는 망설였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서준의 눈에 담긴 확신을 보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모든 사진을 전송했다. 김 사장은 그녀의 행동에 분노하며 한서준을 공격하려 했다. 그때 한서준은 그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나는 당신들처럼 것만 번지르르한 오만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그 어떤 위험도 개의치 않는다. 나에게는 내가 지켜야 할 정의가 있다. 그의 말은 김 사장과 그의 부하들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한서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싸움에 단련된 전사의 눈빛처럼 강렬했다.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서준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윤지수를 보호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서준과 윤지수가 그곳을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강 부장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는 한서준이 단순한 요리 컨설턴트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패를 뿌리부터 캐내려는 강력한 조사관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다. 강 부장은 한서준의 과거를 파헤쳐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그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한서준과 강 부장의 대결은 이제 주방의 요리 대결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다. 윤지수는 그와의 위험한 동맹이 자신을 예상치 못한 어두운 세계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를 향한 마음은 깊어져 있었다. 태성식품 창고에서의 사건은 강 부장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서준이 단순히 요리나 식자재에 대해 잘 아는 놈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패 사슬을 끊으려는 위험한 적수임을 깨달았다. 강 부장은 더 이상 윤지수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한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준의 과거를 추적하는 동시에 미디어를 이용해 그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기꾼으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가 가진 정보는 한서준의 정체가 폐지 줍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과거의 미스터리한 행적뿐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JI영그룹의 총수를 현혹한 기회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한편 한서준은 강 부장의 반격이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강 부장의 심리를 읽고 있었다.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를 가장 두려워하며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는 윤지수에게 당신이 곧 강 부장의 공격에 휘말릴 겁니다. 그는 당신을 고립시키고 나를 악마로 만들려 할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반격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윤지수는 그의 침착함과 확신에 점차 깊은 신뢰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한서준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과 인생을 함께할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다. 강 부장은 우선 더 임페리얼의 내부 직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준이 도입하려는 저가 식자재 사용 방침이 레스토랑의 명성을 완전히 망칠 것이라며 셰프들과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서준의 계획을 미친 실험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이야말로 더 임페리얼의 전통과 명성을 지키는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의 선동에 일부 직원들은 동조하기 시작했고 주방에는 한서준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이 팽배해졌다. 한서준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실행에 옮겼다. 그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이었다. 그는 주방 셰프들에게 더 임페리얼의 시그니처 메뉴인 로스트 와규 스테이크를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최고급 와규 대신 시장에서 가장 흔히 구할 수 있는 호주산 채끝살을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셰프들은 경악했다. 총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런 싸구려 고기를 사용하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 셰프가 항의했다. 하지만 한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재료의 등급이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을 어떻게 살리는가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껏 배웠던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요리해라. 강 부장은 한서준의 지시를 미리 빼돌려 기자들에게 흘렸다. 더 임페리얼 명성을 버리고 저가 식당으로 전락하나 미스터리 컨설턴트 5성급 주방을 실험실로 전락시켜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 부장은 이 기사들을 윤지수에게 보여주며 압박했다. 총수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회사가 망합니다. 저 남자를 당장 내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윤지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하지만 한서준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셰프들에게 지시한 로스트 와규 스테이크의 조리 과정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셰프들에게 일부러 불필요한 행동들을 추가하고 특정 단계에서 재료를 살짝 오염시키라고 지시했다. 예를 들어 소금을 뿌리는 대신 소금이 들어있던 그릇에 고춧가루를 한 꼬집 넣거나 허브 대신 다른 종류의 향신료를 한 줌 넣는 식이었다. 셰프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그의 지시에 따랐다. 강 부장은 이 비밀스러운 오염 행위를 보고받고는 확신했다. 이놈이 드디어 미쳐가는군. 그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서준의 요리를 평가절하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미리 작성했다. 한서준이 완성된 요리를 들고 강 부장 앞에 섰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조롱하는 싸구려 재료로 만든 요리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강 부장은 비웃으며 요리를 맛보았다. 맛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 끔찍했다. 하하, 이거 맛이 형편없군요. 역시 싸구려 재료는 어쩔 수 없지. 총수님, 이 남자의 사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강 부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다. 그때 한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려라. 그 요리는 당신이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다. 강 부장은 당황했다. 한서준은 주방 셰프들에게 자신이 미리 숨겨두었던 또 다른 요리를 꺼내도록 지시했다. 이 요리는 앞서 강 부장이 맛본 것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그의 지시대로 오염시키지 않고 정석대로 조리된 것이었다. 한서준은 윤지수와 다른 셰프들에게 이 요리를 맛보게 했다. 모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요리는 앞서 강 부장이 맛본 것과는 전혀 다른 깊은 풍미와 완벽한 맛을 가지고 있었다. 한서준은 강 부장에게 말했다. 이게 내가 만든 진짜 요리다. 당신이 방금 맛본 것은 당신의 정보원이 나의 요리를 망치려다 실패한 흔적이다. 나는 당신의 오만함과 당신의 모든 행동을 예측했다. 당신은 스스로 내 함정에 빠진 거다. 강 부장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이미 한서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한서준은 그의 오만한 도발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동시에 강 부장의 비열한 술수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 사건은 더 임페리얼의 내부를 뒤흔들었고 강 부장의 권위는 순식간에 추락했다. 윤지수는 한서준의 천재적인 전략에 감탄하며 그가 단순히 요리의 신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이자 전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서준의 반격은 강 부장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주방 내에서 그의 권위는 순식간에 추락했고 그동안 강 부장에게 빌부터 이익을 챙기던 셰프들마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강 부장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한서준의 통찰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방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로지 한서준을 무너뜨릴 방법에만 몰두했다. 그는 자신의 외부 커넥션들을 총동원하여 언론에 더 임페리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GI용 그룹의 총수가 미스터리한 남자의 사기에 놀아나고 있다. 더 임페리얼, 저질 식자재 사용으로 고객들을 속여 등의 자극적인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왔다. 윤지수는 강 부장의 비열한 공격에 맞서야 했다. 그녀는 언론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주주들과 이사회는 그녀의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총수님, 당장 그 남자를 해고하십시오. 그리고 강 부장에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사의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이사들은 그녀를 압박했다.
하지만 윤지수는 한서준을 믿었다. 그녀는 그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사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한서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한서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서준은 주방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는 강 부장이 저지른 모든 부패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강 부장은 지난 3년간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재료비를 부풀리고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사용하도록 강요한 재료들은 모두 원산지를 속인 싸구려였고 보관 상태는 형편없었습니다. 그 결과 더 임페리얼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당신들이 만든 요리는 빛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에 셰프들은 경악하며 분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열정과 노력이 강 부장의 탐욕 때문에 헛된 것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한서준은 그들의 분노를 이용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더러운 사업을 끝장낼 겁니다. 당신들이 만든 요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한서준은 주방 셰프들에게 더 임페리얼의 모든 메뉴를 기본부터 다시 만들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 부장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직접 식자재 시장을 조사하고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고르도록 했다. 한서준은 그들의 조언자가 되어 주었다. 그는 셰프 한 명 한 명에게 조리법의 기본을 다시 가르쳤다. 재료의 본질적인 맛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려한 기교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들의 진심과 정성만이 진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셰프들은 한서준의 가르침에 따라 마치 새로운 요리를 시작하는 신입생처럼 열정적으로 임했다. 그들은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주방에는 활기와 생기가 넘쳐 흘렀다. 한서준은 윤지수에게 강 부장의 부패를 최종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다. 나는 강 부장이 숨기고 있는 비밀 장부를 찾았습니다. 그 장부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과 함께 그에게 뒷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지아이온 그룹의 고위 임원 몇 명과 언론인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강 부장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한서준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장부를 공개하고 이 부패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때 강 부장이 나타났다. 그는 한서준과 윤지수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놈이 감히. 강 부장은 한서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쥔 칼을 휘둘렀다. 윤지수는 경악하며 한서준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한서준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한 듯 침착했다. 그는 강 부장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손을 꺾어 칼을 빼앗았다. 강 부장은 한서준의 예상치 못한 힘에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내 놈은 대체 정체가 뭐냐? 강 부장은 절규했다. 한서준은 강 부장의 손목을 꺾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찾으러 왔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내가 찾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강 부장의 몸을 수색하여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를 찾아냈다. USB 안에는 비밀 장부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 부장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긴 것에 좌절하며 절규했다. 한서준은 그를 내팽개치고 윤지수에게 USB를 건넸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윤지수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어떤 과거의 상처를 느꼈다.
그녀는 그 USB를 보며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더 임페리얼의 부패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서준의 개인적인 복수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직감했다. 한서준의 손에 들어온 USB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 부장의 모든 부패와 비리가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 부장은 자신의 비밀이 발각되자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내 놈이 감히 내가 이 모든 것을 쌓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다 망쳐놓고 말이야. 그의 절규는 공허한 주방을 가득 채웠다. 윤지수는 그를 제압하려던 한서준의 행동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서준이 평범한 신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 정의를 추구해온 전사 같았다. 윤지수는 그의 과거에 대한 호기심과 동시에 그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매혹을 느꼈다. 윤지수는 이 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문매에도 불구하고 강 부장의 비리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서준이 발견한 USB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소식은 강 부장과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렸다. 강 부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윤지수를 제거하려 했지만 한서준은 이미 그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윤지수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를 보호했다. 윤지수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든든함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기자회견 당일 강 부장은 더 임페리얼의 명예를 걸고 한서준과 대결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서준의 실력이 허풍임을 증명하고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려 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이 사기꾼은 것만 번지르르한 이론가일 뿐입니다. 진정한 5성급 요리는 저와 같은 전문가의 손에서만 탄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자의 허풍을 만천하에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한서준은 강 부장의 도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대결은 더 임페리얼의 주방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강 부장은 값비싼 재료들을 준비했다. 프랑스산 푸아그라, 이탈리아산 캐비아, 그리고 미국산 최고급 와규. 그는 화려한 기교와 복잡한 조리법을 동원하여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요리를 만들어냈다. 그의 요리는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그는 자신의 요리를 황제의 만찬이라고 명명하며 언론과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역시 강 부장님, 이 정도 실력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다. 이제 한서준의 차례였다. 그는 강 부장이 사용했던 값비싼 재료들 대신 자신이 직접 시장에서 공수해온 평범한 재료들을 꺼냈다. 한국산 돼지고기, 팽이버섯, 그리고 흔한 양파와 마늘. 그는 화려한 기교 대신 가장 기본적인 조리법을 선택했다. 그는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에 집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고 정확했다. 불의 온도를 조절하고 재료를 썰고 소스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그의 손길은 완벽했다. 그는 눈을 감고 냄새를 맡으며 마치 재료들과 대화하는 듯했다. 윤지수는 그의 모습에 매혹되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예술을 창조하고 있음을 느꼈다. 한서준이 완성한 요리는 겉보기에는 소박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라고 명명된 그 요리는 강 부장의 화려한 요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요리에서는 깊은 향기와 따뜻함이 뿜어져 나왔다. 심사위원들은 반신반의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맛보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경악으로 변했다. 된장찌개의 깊은 맛은 그들의 미각을 자극하는 동시에 어떤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한 심사위원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이것은 단순한 된장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입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고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의 혼이 느껴집니다. 강 부장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요리가 한서준의 소박한 요리에 완벽하게 패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서준은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것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만 만들었지. 진짜 맛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 당신의 요리에는 오만함과 탐욕만 있을 뿐이다. 한서준의 승리는 단순히 요리 대결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함과 탐욕에 대한 진심과 겸손의 승리였고 부패에 대한 정의의 승리였다. 언론은 강 부장의 비리와 한서준의 신들린 재능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이제 강 부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한서준의 승리는 단순한 요리 대결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과 겸손이 오만함과 탐욕을 압도하는 완벽한 증명이었다. 기자들은 강 부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동시에 한서준의 신들린 재능을 극찬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신이 내린 미각을 가진 폐지수거인 부패한 미식의 왕국을 뒤흔들다. 재능은 껍데기에 있지 않다. 진정한 요리는 영혼으로 만들어진다와 같은 헤드라인들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강 부장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가 숨기고 있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나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추악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윤지수는 기자회견장에서 한서준의 손을 잡고 그의 승리를 함께 축하했다. 그녀의 눈은 한서준을 향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사업적 조력자를 넘어선 어떤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그녀는 한서준을 따로 불러냈다. 한서준 씨, 당신 덕분에 더 임페리얼은 물론이고 제2아이온 그룹의 명예까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나의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준은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무심했지만 윤지수는 그의 눈에서 언뜻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들을 읽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슬픔과 고뇌를 느꼈다. 아직도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 당신의 진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옆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재능과 굳건한 신념에 매료되었고, 이제는 그가 가진 상처와 고통까지도 보듬어주고 싶었다. 한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윤지수의 솔직한 고백에 흔들리는 듯 했다. 나는 아직은 안 됩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윤지수는 그에게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제 당신의 옆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사업적인 협력을 넘어 그에게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한서준은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서준은 그날 밤 윤지수의 제안을 뒤로하고 다시 자신의 낡은 은신처로 돌아갔다. 그는 승리의 기쁨이나 환희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과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 부장이라는 작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냈지만 그가 찾고 있던 더 큰 진실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강 부장이 가지고 있던 USB에는 단지 부패한 임원들의 명단만 있을 뿐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그는 과거에 어떤 큰 사건과 연관된 인물을 찾고 있었고 강 부장은 그 퍼즐의 작은 조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때 윤지수가 직접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그가 다시 홀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꼈다. 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까? 당신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자리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세요. 그녀의 말에 한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윤지수는 그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일을 끝낼 때까지 나는 당신의 옆을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한서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굳건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외로운 여정에 함께할 동반자를 보았다. 강 부장의 몰락과 한서준의 승리는 더 임페리얼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윤지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서준의 진정한 재능과 그의 신념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그가 폐지 줍는 사람이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미식의 신이자 부패를 파헤친 정의로운 인물임을 공개했다. 언론은 한서준의 놀라운 이야기에 열광했고 더 임페리얼은 잃었던 명성을 되찾는 동시에 전례 없는 신뢰를 얻게 되었다. 레스토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셰프들은 한서준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성 있는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서준은 이 모든 성공과 명성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그는 윤지수의 곁을 떠나 다시 자신의 낡은 은신처로 돌아가려 했다. 윤지수는 그를 찾아가 왜 다시 떠나려 합니까? 당신은 이 모든 영광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당신을 더 임페리얼의 총괄 셰프로 임명하겠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세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를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한서준은 그녀의 진심을 알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명예나 부를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고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윤지수는 그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바로잡으려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한서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과거의 어떤 미식 그룹에서 일했습니다. 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오만함 때문에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떠돌았고 더 임페리얼의 부패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강 부장은 그 퍼즐의 작은 조각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아직 그 모든 것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윤지수는 그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의 아픔을 나누고 싶었다. 좋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가려 한다면 나도 당신의 길에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명예와 부를 줄 수는 없지만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한서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넘어선 어떤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마음,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의 말은 약속이었다. 그 후 한서준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쫓아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윤지수는 그가 남긴 모든 것을 지키며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렸다. 그녀는 더 임페리어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모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직하고 투명한 식자재 공급망을 구축했다. 그녀는 한서준의 이름으로 한서준 재단을 설립하여 재능은 있지만 가난한 요리사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한서준의 신념과 정신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한서준이 보여준 진심과 겸손을 본받아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몇 년 후 더 임페리얼은 진정한 의미에서 최고의 레스토랑이 되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정직한 맛과 진심을 담은 요리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윤지수는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셰프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주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벗고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나 공허함이 없었다. 그의 눈은 깊고 따뜻했다. 윤지수 씨,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서준이었다. 윤지수는 그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한서준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한서준은 마침내 자신의 길을 끝내고 그녀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패지 줍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 그의 소중한 사람을 되찾은 진정한 신이었다.